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를 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든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절차나 안내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원은 상담위원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이혼에 관한 안내는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안내와 미성년 자녀를 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 6월경부터 각 가정법원은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서 더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 이때는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는데 이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혼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홧김에 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신청을 취하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또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하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인터넷 포털의 조사에 의하면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상회하였고 그 이유도 충동이혼 방지, 친권, 양육권, 재산권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숙려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즉, 첫째,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 둘째, 이혼 숙려제의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결코 홧김에 이혼하려 하거나 참을 수 있는데도 개인적인 인내심이 부족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음에도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 사회적인 편견이 더욱 심해진다는 부작용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혼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통계치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려기간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제도의 효용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혼에 이르는 시점을 연장했다고 해서 이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숙려기간 제도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고 이혼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로는 우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 사실을 소명해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에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숙려기간 제도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작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를 제외한 각 지방법원의 형편은 매우 열악해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냉정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